네, 터틀 코딩 강의 두 번째 웹의 역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연구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통신 시스템은 중앙 집중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분산화된 형태의 통신 시스템을 구상하였는데 이것이 인터넷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각종 웹사이트 등의 시초는 바로 1990년대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월드와이드웹입니다. 버너스는 웹서버와 웹브라우저를 개발하고 이 둘이 통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HTTP라는 통신 규약을 정의하고 웹브라우저에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HTML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최초의 웹브라우저의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모습은 지금과 아주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TTP를 이용하고 HTML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고 연도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구조 자체는 지금과 그렇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OS는 이제 넥스트 스텝이라고 하는 OS 위에서 오브젝트 C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0월에 웹페이지 편집 프로그램을 제작했고요. 1990년 11월에 세계 최초의 웹브라우저 제작을 한 거죠. 즉 월드와이드 웹을 제작을 한 것이고요. 1990년 12월 24일 날 웹서버 완성 후에 서버의 첫 번째 도메인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이 도메인이 남아 있습니다. info sun.ch라고 하는 도메인인데요. 실제 웹브라우저 주소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링크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메인 주소의 접속을 지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홈 오브 더 퍼스트 웹사이트라고 했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웹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술들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면서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93년에 버너스는 웹의 소스코드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W3C 재단을 창설하였고 여기는 웹표준을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웹표준과 기술 버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모자이크 브라우저라는 것이 나왔는데, 자, 이것은 앞에서 최초의 브라우저가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정적인 링크 정보만 있었던 그런 웹 브라우저였다라고 한다면 이 모자이크 브라우저는 세계 최초의 그래픽 웹 브라우저입니다. 즉 이미지나 기타 그런 그래픽 요소들이 들어가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웹 브라우저인 것이죠. 그래서 93년 일라이너 대학교에 저 두 분이 공동 개발했고 이미지까지 표현이 가능한 최초의 그래픽 웹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최초의 월드와이드 웹의 웹 브라우저는 텍스트 위주로 표현되었는데 이후에 나오는 모자이크 브라우저는 이미지까지 표현할 수 있는 최초의 그래픽 웹 브라우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에 많은 브라우저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화제가 되었지만 마크라는 분이 동료들과 1994년에 넷스케이프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들의 브라우저를 출시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넷스케이프사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입니다. 모자이크는 그 후에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에 밀리면서 스파이글래스라는 회사에 인수돼서 스파이글래스 모자이크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그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제품을 인수하게 돼서 이 모자이크 소스를 기반으로
MS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대 웹브라우저 그래픽이 가미된 이미지가 가미된 이런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브라우저의 시작은 모자이크 브라우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인데요. 아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1994년에 개발한 브라우저의 모습인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전화선으로 주로 접속을 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느렸던 기억이 있지만 굉장히 신선했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당시에 1994년에 개발한 브라우저로 당시 인기를 얻으며 시장 점유율 90%를 넘어가서 가지고 이 당시 넷스케이프사 회사 자체가 수익을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IE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무료로 배포한 이후에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죠. 그 후에 몇 차례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출시했으나 번번이 IE,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리게 되고요. 그 후 넷스케이프 출신 개발자들이 모질라 재단을 만들어서 2002년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출시하게 됩니다. 사실 파이어폭스는 이 당시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와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995년에 출시한 웹브라우저이고 윈도우 운영체제의 기본으로 포함되면서 사용자가 증가하였고 2003년 점유율이 95%까지 올라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9%까지도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가 등장하고 윈도우 이외의 운영체제에선 지원이 되지 않자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구글 크롬이 그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초기에 애플의 사파리에서 사용하는 웹킷 엔진을 구글이 복제해서 만든 이제 블링크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8년 12월에 안정화 버전이 나와서 이때부터 크롬의 브라우저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태트 카운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브라우저 어떤 히스토리를 남기는 그런 통계 서비스 사이트인데 여기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각 브라우저 여기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그 파란색 그 색깔로 표시된 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거의 수직 하강하고 있고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좌측 하단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크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크롬이 사실상 그 시장 표준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웹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